안녕하세요. 좋은 엄마 컴플렉스의 김아정입니다. 오늘은 한번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사교육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어떤 학원 보내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학원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이를 좀 키우고 나니까, 학원은 내가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원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효율적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리 아이가 사실 학원에 가서 전기세 내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듣는 수업만으로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맞벌이를 하거나 부모님께서 아이를 가르치시다 보면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의 학습을 봐주기 힘든 부분들은 사실 학원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요. 그런 학원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은 학원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것보다 소그룹으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고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선생님이 체크할 수 있는 학원이 훨씬 더 아이에게 효율적입니다. 저희 첫째도 대형 학원을 다니다가 소그룹으로 하는 학원으로 옮겼는데요. 사실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 하니까 자신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열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이 알려져 있는 대형 학원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숙제를 많이 내주는 학원입니다. 사실 숙제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많은 숙제는 사실 공부를 질리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아이가 숙제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부모님께서도 그 학원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학원에서 숙제를 많이 내준다는 것은 학원에 가서 또다시 숙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수업하는 시간은 적어지면서 다시 또 숙제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숙제가 너무 힘들어서 1시간 이상 머리를 꽁꽁 싸매고 숙제를 하고 있거나 숙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도 한번 학원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년인데도 학교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사실 한 문제 꼼꼼하게 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 것인데 숙제하기 바빠서 문제를 대충 읽고 대충 푸는 습관이 드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밟고 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봐주는 종합 학원의 느낌입니다. 사실 학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인풋을 한다고 아이들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의식 수업은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학원 문을 나가는 순간 90%는 다 잊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봐주고 하나하나 머릿속에 다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학습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 하는 것은 아이의 의지인데요. 그런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만 받으면서 스스로 해보는 경험이 없다면 아이 또한 미래로 봤을 때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지 못한 꼴이 됩니다.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요한 건 자기주도적 학습을 조금씩 해나가는 건데요.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까지 져보는 경험인데요.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아이들은 또 다른 상황에서 자기가 효율적으로 또는 현명하게 선택을 해서 자신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 주면서까지 아이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뺏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수업을 하고 스스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학원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저는 이제 부모님 마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원은 정말 비추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놓아두면 어떡하냐. 지금 이 시기에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왜 선행을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시는 순간 그 학원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수단으로서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아이가 학원을 다닌다는 건 아이도 불안하고 부모님도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그런 곳에서는 사실 아이가 배움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드는 학원에서는 긍정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학원을 보내기 전에 남들이 좋다는 학원이 사실 우리 아이에게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또는 전화를 거셔서 원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학원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며 숙제는 어떤 식으로 내어지는지를 꼭 한번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해보니까 몇 군데 전화해보니까 그리고 몇 군데 가서 방문해보니까 아, 학원이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그럼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곳이 잘 맞겠다라고 감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학원, 이런 학원이 좋은 학원이야, 저런 학원이 좋은 학원이야,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조금의 방향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학원의 선택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직접 선택하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이의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또한 아이들 덕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돈도 낭비되지 않고 시간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학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